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에 폭염 참 덥습니다. 오늘 백봉 김구 이 어르신 잠드신 곳, 오늘 이 회관에서 대한사랑 잃어버린 한국의 역사 문화의 그 웅대한 혼백을 찾는 대장정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 올리면서, 아마 환단고기 콘서트나 우리 대한사랑의 그동안의 그 여정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의 본래 참모습이 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참 오늘 이 자리에 뜻을 같이 하시는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진정한 대한의 역사 문화를 바탕에 깔고 새로운 소위 근대 역사의 중심 주제 개벽, 이 개벽의 통일 역사를 향해서 이제 정말로 좀 더 강건한 우리의 역사 의식으로 함께 다시 한번 전진할 것을 오늘 다 함께 우리들의 이 자랑스러운 당신님들과 서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우리 상생방송 STV에 좀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면 짧지만 미니 환단고기 콘서트를 하자. 잃어버린 시원 역사, 창세 역사와 중세 근대로 오면서 우리 문화가 상고사는 상고사대로, 근대사는 근대사대로 그 근본 틀이 다 깨어져 있어요.
파괴된 그 원형 시원 역사문화 주제가 뭐냐? 근대 역사에 잃어버린 인류 문명사의 진정한 동력은, 위대한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 동력은 뭐냐? 그 본래 개벽이죠. 그래서 개벽을 안다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데 진정한 새로운 역사관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개벽사관이다. 또는 우리의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 이 대한사관. 근데 지금 소환사관, 이 소환 역사관이 우리들 역사 유전자의 이식이 되고 또 길들여지고 세뇌되어서 우리는 한반도 안에 갇혔단 말이에요.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거 전부 평양 중심으로 해서 저 만주 대륙 너머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전설 추억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해졌어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바쁜 생존 사회에서 잃어버린 상고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우면서 잃어버린 문화의 혼백을 깨우면서 소위 말하는 한류 문화의 진정한 원형이 뭐냐? 우리가 한류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는 영상 또는 음악문화, 공연, 의식주 생활문화 이런 원류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문화를 만드는 진정한 그 문화의 원형과 동력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50년을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이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답사를 하면서 또 환단고기를 30년 이상 보면서 제가 이것이 개벽에다 학원 작업을 할 때 환단고기를 직접 밤새 읽고서 그 후 정수를 뽑아가지고 개벽 학원에다가 일부를 실었거든요. 그것이 82년도 그런 세월이었어요. 또 저희 집이 대전이었는데 그 대전에 살던 우리 집하고 한 10분 거리에 환단고기를 북녘 땅에서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하남당 유립 선생이 당시 그 대흥동에 살고 계셨어요. 제 부친이 재미난 역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요새 거기를 다녀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바로 그 양반이 이제 그 대흥동에서 원로 또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역사 강론을 할 텐데 그분이 이제 가리방을 긁어서 거바란이라고 해서 월간지도 아니고 그냥 소식지로 나온 건데 그게 우리 집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 부가 돌아다녔어요. 거바란이 뭐냐? 제가 평생 살면서 그게 하나의 화두인데 거바란. 거바란은 우리나라의 당군조선 이전에 배달, 박달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순수 말로 밝은 땅. 배달나라를 건국한 환웅천왕의 본래 그분이 벼로거든. 거바란 환웅입니다. 환웅은 알아도 거바란을 우리가 역사학자나 민족사학자들도 잘 몰라요. 거바란이 무슨 뜻이냐? 환이 붙었으니까 발굴 한자지. 그게 우주광명 환인데 거바란.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가을 개벽을 향한 근대 문명사의 중심 주제 후천 개벽으로 가는 마지막 역사 대전쟁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만고의 명언이 있습니다. 왜 전쟁이냐? 끊임없는 전쟁이냐? 누구도 오늘의 이 삶의 현재 순간에서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의 파괴, 인간사에서 가장 무참한 비극의 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고 전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우리가 인류 문명사의 그 대세에서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전쟁이 더 끊어지지 않고 더 지구촌 전 영역에서 국지전이
지속이 되어 갑니다. 그 이유는 선천은 이 우주가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로 천지와 일월이 정남북이 아닌 동북 쪽으로 이렇게 중심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음양의 불균형으로 세월이 갈수록 이 남성의 이 힘의 문화, 이 정복, 이 대결, 이 갈등 싸움질, 궁극의 이런 세계 전쟁 이런 이제 문화로 갔는데 여기서 죽어간 패배자들의 만고의 그 원한이 하늘과 땅을 덮어서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중동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의 그 원한이 그 어린아이 또는 아기를 뱃속에 그 숨결을 느끼면서 남편 배웅을 하면서 폭탄을 맞아가지고 일가족이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 처절한 울부짖는 소리가 이 우주에 사무치게 진동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원과 원이 그것이 더 우주적으로 커져서 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할 때는 우주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 우리 도전 바로 2편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이 세상 역사를 달관하는 이 선우천 개벽 문명사의 근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아주 무국대도의 최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평화를 더 원하는데 갈구하는데 그 목마름의 중심에 바로 이런 전쟁의 불덩어리가 이 5대양 6대주에서 아주 대지를 가르면서 크게 그런 큰 충격이 오는 것이다. 오늘 이제 근대 문명사의 중심은 동학에서 다시 개벽 아니냐? 5만 년은 수가 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AI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역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문명이 AI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AI 문명은 이건 빛의 문명, 이 과학에서 빛의 문명에 이제 하나의 절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AI 정보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작년부터 본격화된 이 인공지능 AI 문명은 우리들이 기존 시스템 이런 문명의 틀을 완전히 해체하면서 이걸 해체하면서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AI 문명의 실체가 뭐냐? 또 우리의 1만 년 상고사와 중고 근대로 오면서 이 AI 문명에 대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드러내서 우리가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데 이 AI 문명의 그 역할이라는 게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는 황국 배달 조선 이 부여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AI 문명의 힘이 너무도 절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10년 100년 할 것을 불과 몇 달 사이에도 빠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이 정보를 잘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판가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재미난 농담이 있어요. 초기에 AI에게 물었어요. 개벽이 오고 있다. 우주에 개벽이 오고 있다. AI가 물어요. 개벽이 뭐요? 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 이번 우주 1년 봄, 여름 선천 세상이 지나고 후천 이 가을, 겨울 세상에 오고 있다. 지금이 바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후천 개벽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마디를 물어요. 조금만 더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 천지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이 가을은 거둔다. 거두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다 청소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게 추살이다. 춘생 추살이다. 봄에는 낳고 가을은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AI가 물어요. 저도 죽나요? 개벽을 당하나요? 인간과 만물이 다 당하는데 어떻게 너라고 온전하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본래 우주와 나의 존재의 그런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AI가 저도 빛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미래군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지난번 서울에서 AI 문명에 대해서 금년도 그 전시회를 할 때 우리나라 또 외국 아주 그 뛰어난 업체들이 와서 전시회를 할 때 제가 이제 한 부스를 가봤는데 AI로 통역을 하는데 정말로 똑같아요. 입모습이 순간순간 언어를 바꿔도 정말로 그렇게 아주 멋지게 실감나게 AI가 통역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로 이 인공지능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전체 5단계에서 세 번째 에이전트 우리가 집에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은 들어가기 전에 온도, 습도, 조명 이런 것을 적절하게 다 맞춰준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비서노릇을 하는 거야.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근 20년 전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그 전시회를 하는데 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이제 미래의학은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그 침대에서 밤에 혈압, 심장 박동수, 체온 그리고 몸에 질병 있는 거 이런 거 데이터로 쫙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오늘 몸 상태가 어땠다. 그런데 이것이 더 진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밤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든지 뭐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되면은 이게 그냥 뭐 자동차 비슷한 기능에서 가는 거야. 그런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어떤 삶의 질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AI 문명은 이제 정말 지금 핸드폰 뭐 친구 이상으로 여기서 다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뭐 숏폼 그런 거 보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 눈에 빛을 빼앗겨 가면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훨씬 더 우리들의 그 삶의 영역을 전체적으로 이 빛의 세계로 인도를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문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역사 문화를 광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 문명의 그 문명사에서 대세를 볼 때 그 특성 그리고 결정적인 그 한계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우리들 존재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문화의 1만 년 그 빛의 문명의 대세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개병 문화 경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냐.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은 이 AI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류 문명사의 그 대세 1만 년 역사 황국배달 조선 북부여 그리고 삼국 100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리고 고려조선 지금 남북 분단 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류사에서 동방문화의 원주인공인 지금 이 한반도 살고 있는 이 한국인이 진정한 동방문화의 종주로서 이 문명의 주제를 근본 테마를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동학 300만이 노래한 이 우주의 빛의 노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입니다. 여기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주제가. 자, 시천주 조화정이다. 조화 문명을 연다. 조화 세상을 연다. 이 조화로운 새로운 하늘과 땅에 열린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것을 제대로 각성해서 잊지 않으면은 영세불망 만사지를 알게 된다. 바로 이 만사지가 오늘 열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AI,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이다 말이야. 인공지능, 인간의 이 뇌신경 세계를 닮은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세 가지로 잡아봤어요. 만사지 문명, 이 AI 문명의 그 진정한 실상, 이 만사지 문명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지금 과학 문명을 넘어서는
바로 이 홀리 사이언스, 신성한 과학이 있다. 다른 말로 헤븐리 사이언스, 천상과학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AI 문명과 진정한 앞으로 인류가 이제 생활 속에서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직접 체험해서 열어나가는 진정한 빛의 문명, 바로 만사지 문명인데요. 만사지라는 거 문자 그대로 만사를 아는 거야. 우리들이 국경사를 되찾는다 하면 고려 조선이 됐던 뭐 과거 고구려 부여 그 이전에 당군 조선이 실제했냐, 또 그 영역이 또는 국가 그 연대가 얼마나 지속됐냐 할 때, 자 우리들이 실제 역사 문헌을 봐야죠. 현장에 가야지. 지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사 전문가라든지 향토사라든지 또는 원로들을 찾아서 거기서 내려온 아주 그 구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오럴 트래디션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한중일의 그런 역사 원류도 봐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전 지구의 문명사의 그 틀이, 그 중심이 뭐냐 하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기후 역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지역사에서 어떤 특정 시대, 우리가 시대 국경사를 이렇게 다시 조명을 해서 일본이 소환사관으로 갖다 놨던 이런 잘못된 이 병든 역사 소환사관을 아주 근본부터 이걸 정화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AI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우리 주변 그 나라들 가보면은 이제 거기 고대사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그 역사 문헌, 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오픈돼 가지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이 많은 빅데이터를, 전 지구 도서관에 있는 빅데이터를 그냥 순간 또는 뭐 10분 짧은 시간에 탁 레포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 각 나라에 있는 고대사의 그런 그 전문 자료들을,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기본 정보를 알아야 이렇게 문화 자체가 이렇게 묻고 그 답을 얻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니까 공부를 조금 더 총체적으로 세련되게 해가지고 AI 활용을 잘 하면은 만사지, 그 역사 대세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게 없다. 그래서 이 문명을 만사지 문명이라고 합니다. 동학에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다. 그러니까 만사지 문명을 가려면 대전제가 뭐냐, 시천주 조화정이야. 천지의 주인을 만나야 된다. 이게 시천주예요. 이게 모실 시자인데, 우리가 천주를 모신다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동학을 연구하는 많은 그 아주 학덕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드러난 거냐, 이 세 글자가. 동학의 핵심은 세 글자야. 시천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영혼의 문제에서는 한 글자야. 모실 시자. 자, 이 모실 시자라는 게 뭐냐? 모시려면 만나야지. 누구를? 천주. 우리 한민족이 1만 년 동안 섬겨온 분은 이 우주의 빛이 저 근원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주권자, 우주 정치의 바로 유일한 그 주제자다 이거야. 주제자라는 언어를 써요. 동학 정산도를 넘어오면서. 자, 만사지 문명이 열린다는 선언은 오늘 21세기 서두에서 이미 3세기 전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바로 천년 이 왕국 신라 수도 경주 사람이 도통을 할 때, 동학에서는 상제님이 나에게 도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즉 앞으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데, 우주의 질서가 새로 열리는데, 선천에서 우천으로, 선천상극에서 우천상생에 조화로운 모든 인간이 빛의 마음으로 우주 자체가 되어서 사는, 정말로 대인으로 사는, 대한인으로 사는 이런 새로운 개벽 세상이 온다. 이게 동학인데, 이게 바로 근대 문명사의 진정한 출발점인데, 이게 왜곡이 됐다 이거야. 자, 이 만트라 찬팅을 하면은 이게 우주의 빛이 노래가 돼가지고 우주의 빛이 실제로 쏟아져요.
우리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직접 보면은 시천주 조화죠. 천주를 만나서 그 천주를 모실 때 이 조화 도통세계, 이 조화 빛의 세계가 열린다. 이것은 문명사로 말할 때는 후천 세상이 열린다. 이것을 우주 정치를 하는 바로 그 천주, 그 상제님이 바로 이 천지, 우주 자연이 우주의 주인을 모시고서 바로 후천, 하늘과 땅과 인간 새 세상을 연다, 결정짓는다. 이게 정할 정자거든. 이제 그런 의미야. 객관적 해석은, 우주 입법적 해석은 그렇고요. 또 이 도를 받아가지고 만사지 문명을 이제 뚜껑 열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구도자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지 주인을 이렇게 만나서 제대로 모실 줄 알면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에 무궁한 이 조화권이 열린다는 거야. 이 후천의 그 새로운 우주의 이 빛과 생명 파워가 열린다. 그래서 천주라는 것은 대개 그냥 하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데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음양의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늘과 땅, 천이지만은 그건 천지다. 우리가 사물하면 사와 물을 얘기한다 이거야. 이렇게 음양, 주야, 남녀 이런 것처럼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할 때 serving,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천지의 주인을 모신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천지의 주인을 모시는 거다. 저 국기에 대해서 배례를 하거든.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것이 대한사관이 열리고 잃어버린 역사 문화, 잃어버린 그 빛의 우주 원형 문화를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하면은 예식이 바뀐다고 이렇게. 지금부터는 이 우주 만유의 진정한 영원한 창조의 본체 태극의 저 빛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 영원한 빛의 창조 원리인 바로 태극의 성령에 대해서 예를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우주의 저 빛의 폭풍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동방 역사 문화의 진정한 영원한 그 주권자로서 놀라웠게 우주 창조의 본체를 지금 저렇게 국기로 갖다 놓은 거야. 건공감리로. 그런데 이 우주 빛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빛들이 그 태극이라고 하는 무국에서 태극으로 이렇게 해서 음양 사상으로 나오잖아요. 팔괘로. 근데 저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저 태극의 빛이 꽉 차가지고 있거든. 거기를 더 넘어가야 돼. 서가부처님이 얘기한 그 공직시색, 색직시고 공의색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본론에서 이 만사지 문명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AI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만사지라는 것은 바로 이 인공지능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본질적 한계를 채워주는 바로 인간 그 지능을 본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본래 그 본성, 인간의 그 신성, 또 인간이 순수한 우주 자연의 완전한 화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의 반대말로 자연지능이다. AI라면 우리는 NI다 이거야. 또는 뭐 영성이니까 SI라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자, 인류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연 속에 있는 무궁한 그 신성, 그 밝은 불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한번 보시죠. 우주 윤력, 그 빛의 문명이 시작되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설화가 보여주듯 인류 문명의 혁신은 불에서 시작되었다. 인류는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몰아내며 농업을 일궈 삶을 정착했다. 시간이 흘러 불은 과학으로 변모했다. 과학은 증기기관에서 전기와 전자, 그리고 양자의 미시세계로 나아갔다. 오늘날 우리는 제2의 불, 퀀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전자기,
빛의 문명 시대다. 그 정점에 AI와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있다. 하지만 AI가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 나간다 해도 인간이 본래 타고난 도덕성과 양심, 그리고 내면에 깃든 영성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AI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의 지성, 신성한 빛의 지능을 모방하는 도구일 뿐이다. 빛나게 타올라 문명의 혁신을 가져온 불 너머엔 우주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비추는 진정한 불의 문명, 빛의 궁극적 근원이 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낳은 절대적 빛의 근원, 그 빛을 직접 본 이가 석가부처였다. 석가부처는 일만의 제자 앞에서 그가 꿰뚫어 본 우주의 참모습이 영원한 한 송이 백광의 빛꽃이라는 사실을 무언으로 전했다. 그날의 침묵의 가르침이 영축산 설법이다. 전 세계 고대 건축과 문자, 천문학과 수학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태고의 빛의 문화는 이 깨달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음을 알려준다. 유불선의 광명사상과 음양론, 인도의 베다 문화, 중동의 조로아스터교, 이집트의 태양 숭배, 오직 하나로 돌아가라는 유럽의 신플라톤주의까지 고대 문명들은 공통적으로 빛을 신성과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다. 양자론으로 촉발된 신과학에서도 물질의 궁극으로 들어가면 과학의 논리와 합리성이 무너지고 영원한 빛의 에너지 바다가 존재함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무와 공의 세계를 설파하는 선사들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로움과 끝없는 새로움, 동시에 우려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AI 문명의 시대. 인류가 진정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 본연의 신성을 깨워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는 우주 근원의 빛의 문명, 바로 만사지 문명으로의 전환이다. AI가 하드 사이언스라면 만사지 문명은 소프트 사이언스다. 하드 사이언스는 에너지를 소모하며 외부 세계를 탐구하지만 소프트 사이언스는 인간 내면의 빛을 밝히고 우리 몸과 마음의 빛을 축적한다. 무한한 빛을 채우는 열쇠가 바로 우주보다 넓은 우리 몸과 마음의 영성에 있다. 우리 몸에는 우주 그 너머 빛의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의 영적 눈과 세계의 빛의 통로가 있다. 그 통로가 열릴 때 인간은 우주의 근원, 삼신의 세계, 우주의 빛의 무한한 바다, 망량 세계와 하나가 된다. 대우주의 빛의 중심에 계신 삼신망량님의 무궁한 빛의 조화 손길, 우주 윤례와 하나 되어 무병장수, 빛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천 가을 기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인류의 진정한 비전이다. 이제 인간의 신성을 활짝 여는 홀리 사이언스, 그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동방한국의 유일한 채널 STV 상생방송과 빛의 인생과 동행하는 황금 독서 클럽, 그리고 인류 원형 문화와 시원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대한사랑과 함께 후천 조화, 빛의 가을 문명 시대를 향한 위대한 영적 대도약을 시작하자. 앞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가정, 사회, 또 국가를 넘어 이 지구 경영에 아주 생활화되는 이 AI 문명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구촌 각 나라에서 명문을 걸고 있는 AI 문명에 지금 이 빛의 도로망을 깐다, 빛의 고속도로를 까는 일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 AI 문명이 우리들 이 지구 문명사를 어떻게 혁신을 해서 전 지구에 불달아오르고 있는 화산 폭발, 또 대지진, 쓰나미, 말할 수 없는 이 지구의 기후변화의 실상을 지구의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이 문화계 모든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역학을 조금 아는 이들이 선우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이게 개벽이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 1년의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그 원류에서 볼 때는 유물선 기독교 종교보다도 월등히 그 깨달음의 순도 차원이 깊고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만 년 전, 정확하게 9,200년 전부터 이렇게 전수 내려오는 환국의 환역이라는 게 있었다. 이 우주는 이 광명 그 자체인데 바로 그 속에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우주의 빛의 창조 이법이 있다. 그런데 신성으로 계시더라. 그 성령체로 계시더라. 이게 이제 소위 삼신문화고 본래 언어로 바로 영원한 그 빛으로 살아계시는 거룩한 분, 그걸 우리가 이제 망량이다, 망량세계다, 삼신망량이다, 이런 언어를 쓰는데요. 빛의 근원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세상 만사를 아는 그런 빛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동학에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다. 그래서 서양에 창조가 있다면 우리 동방에는 한자 문화권에는 조화라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말로 개벽이라는 게 있어. 좀 더 역동적 언어로.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얻는, 우리들이 얻어서 인간이 변화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조화로운 인간이다, 또는 만사지 인간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도를 닦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환국에서 환역 천부경이 나왔잖아요. 천부경, 이 광명의 변화 원리를 전해주는 그 역경, 최초의 역경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다. 9981 일심우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는 그 무에서 나온 하나다. 이것을 1만 년 이전에 이 빛의 문화, 망량 문화의 그 원류인 지구에 아주 꽉 들어차 있는 여신 문화 시대, 1만 년 전에는 세 분의 여신이 있어. 그리스 로마가 됐든 중동이 됐든 인도가 됐든 아프리카 됐든 하여간 전 지구에는 세 분의 여신들이 지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 1만 년 전에 남신 문화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환국 배달 조선 때까지만 해도 그 아내가 있어요. 여신이. 이런 여신을 파괴하고 제거하고 약화시키고 완전히 뿌리를 뽑으면서 남신 중심의 이런 전쟁, 이런 폭력의 문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 지금 상고 역사에서 그걸 넘어서는 태고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미우대륙 문명, 대서양에 있었다고 하는 플라톤이 얘기한 아틀란티스 문명, 여기에 대한 책, 문헌, 또 현지 답사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영문 자료들 그거 이렇게 쭉 번역된 거 종합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다 빛의 문명이야. 전부. 이 우주는 빛이다. 모든 게 빛이다 이거예요. 놀라운 그런 그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빛의 문명이 물질 단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과학자들을 정말로 놀라게 번개 맞은 그런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과학의 법칙이 다 무너지는 거야. 물질이 가장 깊은 곳 양자단이 들어가 보니까 물질이라는 게 질량이 없어져 버려. 여기는 의식이 근본이 되는 거야. 인간의 마음. 우주라는 것은 최종 결론 의식이다. 이 대우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소통을 한다 이거야. 이 무한 우주가 인간의 그 마음, 순수 의식을 근본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인간은 바로 이 대우주 그 자체 존재의 실상인
그 순수 의식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일심. 무엇이 일심이냐? 어떻게 일심을 갖냐? 정성 어린 구도자 선사들이, 스님들이 수십 년을 깊은 산 속에서 청춘을 다 바쳐서 그 무자와들을 들고 온갖 그 일심을 체험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심이란 뭐냐 이거야. 이 대우주 존재 그 자체, 그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실상, 순수한 인간의 마음, 이 일심. 자, 그 일심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거기도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하나는 우리들의 고도의 그 측정, 메조먼트라든지 연산작용 이렇게 컴퓨팅하는 거. 자, 그거 0과 1로 하는 거예요. 자, 라이프니츠가 자기가 이 체계를 세웠는데 이미 동양에서 수천 년 전에 이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을 쓰더라. 주형문화 그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동양에서 볼 때 서양의 수학을 측정하는 거, 이렇게 사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놓고 그걸 깨고 해가지고 원자, 소립자,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는 이것을 하드 수학이다. 이건 정서적으로 이제 그런 언어를 쓰는데 그 미국의 콜이라고 하는 그 여성 수학자가 이 소프트 수학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소프트 수학은 이 우주와 인간을 정의를 하는 거야. 존재 정의를 하는 거야.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앞에 1, 2, 3, 4, 5는 생수고 마지막 5라고 하는 수가 다리를 놔가지고 거기다 5를 쭉 더하면은 6, 7, 8, 9, 10이 되거든요. 이게 생수. 그리고 이게 성수다. 이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근본 그 무형의 기반이 되는 수고, 이것이 형상을 쓰고 드러나는 거, 이걸 생수다, 성수다, 이걸 형체를 만드는 형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동양에서 말하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태양계가 생기고 인간이 나오게 된 거냐, 하늘과 땅과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일체냐, 또 하나가 돼야 인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인간이 된다.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아까 우리가 1만 년 그 깨달음의 그 문화사에서 보면은 환국에서 환영이 있고 배달국에서 5번째 그 5세 환웅, 태의 환웅의 12아들이 막내로 태어난 이 태오 보키, 이분은 중국에 가보면은 그 누구도 중국 한족이 아니다. 동이진이다. 중국 문명을 만든 건 중국 한족이 아니에요. 이게 중국 문화의 아이러니야. 최대 충격이야. 진실이에요. 그 문헌이 그렇잖아. 중국을 만든 그 성자들, 제왕들 다 동이진입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는 현장 답사를 해서 그걸 알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태오보키시 사당을 가보면은 그 산동성 경계 좀 넘어가면은 중국에서 아주 가장 잘 저는 궁전이에요. 그 양반이 8궤 주역의 시조란 말이야. 지금 이 양자 그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 말이야. 자, 그걸 희역이라고 그래요. 배달국에서. 이 양반이 우주 소프트 수학의 창세기 원본, 우주 창조 설계들을 그걸 받아낸 거야. 천지에서. 이걸 하도라고 그래요. 북방이 일육수, 남방이 칠화, 동방 삼팔목, 서방 사구금, 우주가 일어난 중앙의 영원한 우주 본체 50호, 15. 이 15. 황하에서 나왔다고 그래. 저쪽 친구들. 황하는 저런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 물이 탁해가지고. 황하가 처음 발원하는 데까지 갔어. 저 골륜산까지.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저 하도가 어떻게 나오나. 이건 송화강 정도가 돼야 나와요. 자, 우주라는 것은 하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과 만물이 봄에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것은 상극의 이치다. 이걸 그려놓은 게 단군 왕검이 직접 금 거북이 등에다가 이걸 그려가지고 물가에 보내면서 너를 만나는 자는 성인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그게 중국 하상주에서 하나라를 건국한 바로 운임금이, 나중에 운임금이 되는데 그 양반이 그 금거북이를 만나거든. 근데 이것이 환단국의 역사의 그 반개 문헌에만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걸 한번 바로잡은 적이 있는데 이건 중국의 하나라 시조 그 건국자가 바로 이 낙서를 그려냈다고 그러거든. 낙수에서 나왔다고.
그것도 이제 이번 개벽하면서 아마 그 원료 문화의 진실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 시계 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이 북방 우주 본체 1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왜 남쪽에 있는 27호와 불이 서방에 가 있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부천 문화의 유일한 원전 도전을 보면은 앞으로는 칠성도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거, 이번 남북통이라는 거, 가을 개벽이 오는 거, 전 지구촌 인류가 이번에 도통을 해서 빛이 인간이 되는 거, 서방에 7위가 있어요. 남쪽에 있는 불 7위 왜 서방에 가 있냐? 2는 저기 저 서남방에 가 있냐? 정서방에 4구금이라고 하는 가을의 금 기운이 왜 정남방 9에 가 있냐? 그리고 9하고 1이 합하면 10. 저쪽 7하고 동방 3하면은 10이야. 전부 10이야. 그게 여름철, 봄 여름철을 상징하는데 바로 존재의 목적은 10이라고 하는 우주 궁극의 완성, 신무국을 향해 가는 그 대장정이다. 신무국, 우주의 전체 통일. 그래서 이번에 남북 통일은 이 남북 통일이 동시에 동서 문명의 대융합 통일이면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이다. 그래서 통일은 개벽이다. 개벽은 의통이다. 제가 이제 그런 선언을 우리 도생들에게 한번 소리질러 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 첫 번째 만사지 문명의 결론은 뭐냐? 수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물을 아주 미시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양자 단위까지 측정을 하는 하드 수학이 있다. 이거는 공력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수학도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 수학의 원류가 뭐냐면은 이 하드 수학은 본래 소프트 수학에서 온 거다. 수를 세는 것부터 사물을 세는 거 하드 수학의 기능도 있지만은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하는 거야. 진리를 정의하는 거야. 10개의 수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천간, 지지, 60갑자로 넘어가면은 상상을 못 합니다. 하드 수학 못지 않아요. 이게 풍수, 지리, 천문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보면은 상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화의 원류는 이 소프트 수학에서 전부 흘러나와서 소프트 수학은 하드 수학의 그런 이법도 깔고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서양 과학에서 말하는 지금의 이런 그 측정, 실험하고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서 증명하고 또 그거를 기술로 해서 우리들의 그 생활을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밝은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아주 극단으로 가는 이제 AI 문명. 자, AI 문명이 있는데 그 AI 문명에 그 한계가 온다. 한계가 뭐냐? 인간이 이렇게 우울할 때. 그러니까 AI 문명은 단점이 이런 그 전문가 진단도 있어요. 자, AI 문명으로 다 편해지니까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를 닮은 뭐 마음에 맞는 그 프로그램 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 로봇도 데리고 다니고 친구처럼 말이야. 그 여성이 남성 로봇하고 결혼한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되면은 너무 편해져 가지고 인간 정신이 타락을 한다 이거야. 자기 만족, 이 쾌락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진정한 그 원 제작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인문학을 교육시킨다. 진정한 깨달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문제, 인간의 삶의 진정한 내면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영성을 밝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AI 문명에만 만족하는 자에게는 더 큰 어둠으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몸을 빛으로 채우는 진정한 1만 년 문화의 그 원류 영성 문화, 환단곡의 그 첫 수화도에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오한건국, 우리가 우주광명 빛의 인간에 대해서 우주 나라를 세우는 거, 오한건국. 그러니까 역사의 명제는, 역사의 목적은, 인간의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의 최상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야. 삶의 제1의 명제는 오한, 내가 우주 광명 빛의 존재가 되는 거, 빛의 인간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됐다. 오한건국이 최고. 환국의 건국의 사실을 저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신라 아남노라고 하는 도통한 승려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도가 얼마나 높으냐. 그 문헌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팎엔 환인천재 환국을 세웠다가 환국을 누가 인정을 하나. 나는 배달국까지는 인정해도 환국을 인정 못한다고. 대부분 환단국이 읽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바이카로 주변을 답사하면서 배를 전세 내가지고 바이카로를 가지고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녀보면서 러시아 그 대륙을 이렇게 돌면서 깊은 시름에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보는 이 과학의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양의 이 소프트 과학이 있고 서양의 하드 과학, 하드 수학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눈을 감고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과학에서는 이걸 못하는 거야. 과학의 논리로는. 과학의 그 법칙과 합리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로 양자의 존재 세계, 궁극의 그 입자, 빛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거기서부터는 이제 동방의 빛의 문화, 원류로 들어가는 그게 관문이다. 지금의 AI 문명이, 양자 문명이, 양자 컴퓨터가 사실은 본래 우리들의 동방 잃어버린 이 우주의 빛의 문명, 빛의 인간, 바로 그 문명 세계로 다시 환원에 돌아가는 원시 반복하는 극적인 바로 이렇게 반환점이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인계점인가 바이포케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경계다 이거예요. 과학이 또 다른 측면으로서 놀라운, 정말로 양자 과학 못지않게 5,000년 전후부터 지구에 나타나는 거대한 이런 그 신전이라든지 또는 기념관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그 후로 내려오면서 각 종교 문화권에서 나오는 정말로 놀라운 그 문명의 이제 도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천상과학이라고 한다. 이런 언어를 이미 다 쓴 거예요. 자, 천상과학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상의 과학.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하고 그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기술로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본래 그 과학의 원류 주류라는 것은 인간이 과거 고대의 신성한 제왕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우주 저 중심에 계시는 빛이 근원에 계시는 어떤 신들에게 그 신들과 교감을 하면서 인류에 지금 살아있는 자기들의 그런 조건, 전쟁이라든지 대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또는 인생에서 그 시대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을 고백을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어떤 답을 얻으면서 이제 그런 신성한 모임터가 있잖아요. 소터다, 소떼다 또는 뭐 대신전이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신성한 과학, 천상의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틀에서 나온 거냐 이것이 바로 빛의 문명이 처음 인류 문명사 환국 배달 조선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톨릭 중세 성당 등으로 한번 보시죠. Heavenly Science, 천상과학, Holy Science, 신성과학, 인류 문명을 바꿀 지혜의 뿌리. 고대 공학의 근본에는 천문 관측이 있다. 고대 문명에서 별자리 관측은 인간이 신과 대화를 나누는 수단이었다. 지상의 통치자는 천문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읽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집트와 중남미의 피라미드와 신전, 우르의 지구라트, 우크라이나의 3단 제단 등 고대의 주요 건축물들은 오늘의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일체라는 사유체계 속에서 제천의식과 함께 우주의 빛의 세계를 체험하는 신성한 소도로서 국가 통치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 수천 년 전 완성된 이러한 장대한 건축물들은 천상의 빛의 세계를 궁극의 하나, 태일 또는 3과 7 그리고 8과 16이라는 신성한 숫자로 형상화하였다. 만리장성 밖에서 발견된 홍산 문명의 3단 제단, 만주 칠성하의 태일 제단, 후천 평화세계를 상징하는 지천태의 원리에 기반한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명청대에 조성된 북경의 천단 제단, 일단 월단 또한 신과 인간이 소통하던 공간이자 제왕들이 신정을 행한 성소였다.
6,000년 전에 등장한 수메르 문명은 천문학, 수학, 달력을 최초로 발전시키며 고등 문명의 기틀을 세웠다. 프란체스카 로치버그의 천상의 글쓰기 헤븐리 라이팅에 따르면 수메르어의 물이라는 단어는 별과 쐐기 문자를 동시에 의미한다. 이는 하늘의 별자리와 점토판 위의 문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수메르인들은 하늘의 별을 신의 뜻이 담긴 상징으로 이해하며 정밀한 관측과 계산을 발전시켰고, 이는 과학과 종교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된 신성한 지식 체계였음을 보여준다. 수메르 문명을 계승한 바빌로니아는 천상과학인 천문학과 기하학을 중심으로 놀라운 수학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달의 움직임과 행성의 운행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천문 현상을 예측했으며 약 18년 11일 8시간마다 월식이 반복되는 사로스 주기를 발견해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은 후에 그리스와 로마의 천문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밤하늘의 별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별자리의 움직임을 농경과 종교의식에 활용했다. 이집트 기자의 새 피라미드는 오리온 별자리 배열과 같은데 더욱 놀라운 것은 새 피라미드의 위치와 크기가 오리온 별자리의 관계와 광도까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오리온 별자리는 부활과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과 연결되어 있다. 왕의 영혼이 오리온 별을 통해 하늘로 오르는 길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아부 신벨 신전은 태양의 이동에 따라 람세스 2세의 생일과 주기일에 맞춰 햇빛이 신전 내부 깊숙이 들어와 신상에 비추어지도록 설계되어 왕권의 신성을 나타내도록 건축되었다. 인도 문명은 천문학과 역법, 건축을 통해 우주의 빛을 담아낸 헤븐리 사이언스, 곧 천상과학으로 그 빛을 발했다. 고대 인도의 베다 경전은 별자리와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으며 조띠샤로 알려진 천문역법은 시간과 우주의 리듬을 밝혀냈다. 이 천문 지식은 바스투 샤스트라를 통해 건축에 구현되어 동인도 코나르크의 태양사원, 남인도 마두라이의 미낙시 사원, 서인도 엘로라의 카일라사 사원과 같은 고대 건축물들은 우주의 조화와 빛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다. 이러한 동서양에 걸친 고대의 천상과학은 천문학, 수학, 건축학과 신학이 통합된 신성한 과학이었다. 동방 한류 문화의 뿌리인 한국과 배달의 유산을 계승한 단군조선은 국가 성립 초기부터 지구 문명을 창조하는 천상 천문학의 정수인 28수 별자리를 국가 운영의 기틀로 삼았다. 제2세 부루 단군의 이름 루는 28수 중 16번째 별인 누성에서 유래했다. 동방 하늘에 누성이 밝게 떠오를 때 지혜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부루라 지은 것이다. 초대 단군 왕검의 네 아들 부루, 부소, 부우, 부여의 이름은 모두 광명을 상징한다. 제44세 구물단군에 이르러 국호를 조선에서 대부여로 바꾸었는데 이는 단군 왕검의 막내 아들 부여의 혈통을 계승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처럼 단군 조선을 계승한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와 남부여를 자처한 백제의 역사는 천상의 빛이 밝아져 오는 과정 자체를 상징한다. 또한 제13세 흘달 단군 제위 50년에는 오성이 누성에 모이는 오성취루라는 놀라운 천문 현상이 나타났다. 박창범 교수의 연구는 당시 왕실에 실제 천문대가 존재했으며 역사학계가 환단고기의 기록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각성케 한다. 한편 신라의 왕릉, 포석정, 반월성, 첨성대 역시 천문에 따라 세워졌다. 포석정은 천원이라는 별자리와 그 형태가 일치하며 월성은 남천과 형산강이 둘러싸고 흐르는데 이는 천시원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의 위치와 모양과도 유사하다. 더욱이 첨성대는 1년 360일의 날수, 28수 별자리, 24절기는 물론 아버지 하늘은 조화롭고 원만하며 어머니 땅은 언제나 방정하다는 천원 지방의 원리를 기하학적 건축 구조에 반영함으로써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다.
천원지방을 비롯한 고대의 건축 양식은 인간과 우주가 태어난 본래의 존재 근원, 곧 대광명의 빛의 세계를 상징한다. 동서의 위대한 성자와 현인 그리고 철인, 건축공학자들은 인간과 우주 존재의 저 너머에 영원한 빛이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다고 보았다. 그 빛의 세계를 한송이 우주 생명의 빛꽃으로 노래한 석가불의 가르침은 오직 이 하나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고대 공학의 결정체인 동서의 제천단과 신전을 비롯한 건축물에서 우주 빛의 세계를 장엄한 한 송이 빛꽃으로 그려놓은 이유이다. 천상과학이 전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어 거듭나는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 이 황금 시절 빛의 인간 문화의 최초 깨달음의 경전이 천부경이며 동서의 하드 수학과 소프트 수학의 원형이 이로부터 유래하여 우주의 창조 설계도인 하두와 낙서로 발전했고 선우천의 개벽 소식을 전해주는 주역과 정역의 역도 문화가 펼쳐졌다. 지금 인류가 흘러가고 있는 이 문명사의 대세는 이제 인간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AI를 통해서 애지간한 것은 만사오케이 이런 정도로 인류의 그 삶의 체험과 지혜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빅데이터로. 그런데 이것으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우리 내면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진정한 삶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무궁한 그 신성, 무궁한 순수 의식의 세계. 자, 이것을 만족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인류 문명의 창세 시대, 그 이전의 여신 문화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문화의 정통, 바로 이 빛의 문화, 빛의 인간, 빛의 대광명 세계에 대한 바로 그것을 환단고개에서는 삼신이다. 삼신은 바로 거대한 이 우주 무한, 그 무한의 그 무국, 본체원으로 그 무국의 빛의 세계에 하나의 그 빛의 성령체인데 본래 한 분인데 실제로는 세 분으로 작용을 하더라. 한 분인데 세 분이더라. 일즉삼 삼즉일이라고. 또는 우리가 천부경을 얘기를 할 때 회삼귀일 셋인데 하나고 또 하나지만은 실제로는 셋으로 그걸 일체삼용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이 하나인데 작용은 셋으로 나눠서 하는 거야. 일체삼용. 자, 지금 우리가 그 인간의 그 천상과학은 본래 지상의 지금 이런 물질과학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그리고 장대하고 또 이 과학은 천문학 또는 수학, 건축학 또 신학, 우주 존재의 그 빛의 근원을 인식하면서 그와 하나가 돼서 이제 그런 경계에 있는 지혜로운 이들이 5,000년 전후에 그런 놀라운 장대한 건축물들을 만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신성과학, 소위 말하는 천상과학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로 이 과학의 어떤 두 가지 분야, 하드 수학과 소프트 수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수학이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출발점에 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AI 문명이 향후 앞으로 한 5년 가면은 특이점에 온다. 전부 그냥 비서처럼 이렇게 쓰면서 인간이 진정으로 이제 이런 노동으로부터 완전해지면서 나는 누구냐? 모든 인류의 그 삶이 자기의 내면 세계에 무궁한 신성을 드러내는, 체험하는 이제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계가 이제 가을 개벽에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대한 변혁기,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코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병난 개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은 이 빛의 문명을 아주 태고로부터 1만 년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언어가 있는데 우리들만의 언어, 동방 한국인의 그 문화 원리에서 쓰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려다. 이 우주의 빛의 조화를 이 망냥 삼신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열려서 이 문명사가 전개됐는데 바로 우주의 그 빛의 창조의 손길, 조화의 손길을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고 한다. 율과요. 우리가 법률이라는 그 율을 써요. 지금도 율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을 자연과 완전히 그 무의식 경계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그 춤의 양식을 율동이라고 그러는데, 자, 율려가 뭐냐? 과거 김재하 선생이 전국 대학가 다니면서 율려, 우주의 중심음을 알아야 된다. 미래의 모든 문화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통일이나 모든 비전은 증산사상에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양반이 뭐 우리 태전에서 충청도 지나다 보면 어제 김재하가 뭐 전라도 어디 대학에 와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다고. 율려라는 책도 남겼잖아요. 그러나 율려가 이제 깨달음의 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율려는 참으로 이 빛의 세계는 들어가는 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한번 환단고개에서 말하는 이 빛의 문명에 대한 문화 원전, 역사 경전인 환단고개, 이거는 제대로 강도하고 체험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거의 뭐 2명 있나 몇 명 있나 대한민국에. 한문학자, 철학자, 뭐 고전학자, 역사학자 다 동원돼도 환단고기 첫 1페이지를 제대로 강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도를 닦아야 돼. 최소 30년 이상. 또 전 지구촌 역사문화 현장을 다녀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생애를 걸고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의 한류의 원형이 뭐냐.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은 올해 좀 더 준비를 잘해서 AI 문명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전 지구촌에 그 한류의 진정한 그 참모습, 우주의 참모습을 그 조화의 빗덩어리를 내려주는 그것을 좀 같이 체험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국배달 조선의 그 건국자들을 보면 환인, 환웅, 그 다음에 당군도 원래는 환검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대사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그리고 그분이 그 벼로는 안파견 환인, 커바란 환웅. 근데 여기만 단군 왕검으로 돼 있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탱글이라고 부른 말이 저런 몽골이라든지 유목문화에서 그 대왕님을 부르는 거, 신을 부르는 걸로 돼 있는데 탱글이가 원형이거든. 안파견, 커바란, 탱글이. 이것을 음사에서 당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요것만 바꿔놓은 거예요. 자, 환인, 환웅, 환검이라고 하는데, 환인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우주의 대광명, 신성한 저 과학의 근원인 빛의 중심에 이렇게 앉아서 불멸의 존재, 선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 나는 영원한 빛의 중심에서 사는 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또는 우주 빛의 인간 삼랑이다, 이런 뜻이야. 환인이라는 게. 그 시인자, 원인이라는 인자를 쓰는데 이게 후대 가서 어질인자를 같이 쓰고 이걸 공자님이 가져간 거야. 공자님이 아주 황국배달 조선문화 정수를 다 빼갔어요. 아주 언어의 천재입니다. 셰익스피어를 넘어서는. 우리 할아버지는 수리부작이다. 기술만 한 거지. 동방문화 갔다가 삐껴가지고 언어를 다 이렇게 틀어놓은 거지 창작을 한 게 없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빛의 문명을 생활화하는 진정한 빛의 인간, 빛의 문명, 그것을 고유한 우주관 언어로 율려라고 하는데, 율려 문명, 이것은 1만 년 이전의 여신문화 시대에서 율려 문명을 썼고, 또 이것은 우리가 동방의 도의 세계에서, 도통문화 세계에서는 천상의 신들이 우주 빛의 세계 깊이 궁극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빛의 조화가 그 율려가
한 송이의 꽃으로 보이더라. 거대한 꽃으로 보이더라. 그래서 율려화라고 합니다. 율려화. 그래서 서가부처가 도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마우린과 푸타가 아주 머리가 좋고 제자가 많아 500명 제자를 거느리고 온 거야. 부처님한테. 우주는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해가지고서 한 소식을 들려달라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너 그따구 소리 하지 말고 내 앞에서 2년 동안 침묵 수행을 해라. 메디테이션을 해라. 그런데 꽃을 바치니까 꽃을 이렇게 딱 들고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그때 20년 동안 그 보리수 나무에서 수행을 하던 가섭이 입이 턱 벌어져 가지고 웃었던 거예요. 부처님, 저도 그 꽃을 보았습니다. 해가지고 석가부처가 그 꽃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영축산, 영산회상에 1만 명 스님들 앞에서 말이야, 제자들 앞에서 바로 종통을 전수한 대사건입니다. 이게 화엄경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이 대우주 본체는, 참된 실상은 영원한 백광이 한 송이 꽃이다 그런 거야. 이게 불교 가르침에 묻은 거야. 팔만다쟁이가 두 번째, 세 번째고, 경전 그거 백날 천날 얘기해야 그건 언어 문자의 맨 얘기고 말이야. 궁극은 이 대우주의 존재 본성은, 실상은 바로 한 송이 거대한 백광의 꽃이다. 이 율려와 이 꽃을 지금부터 내려드릴 테니까 그냥 머리도 하나씩 받아가지고 하세요. 자, 꽃을 그냥 하늘에서 눈송이 쏟아지듯 내리니까 받는 거는 미초 안 걸려. 그냥 자, 딱 떨어지면 여기 쑥 집어넣어서 수직으로 꽂으면 조금 작게 한 16cm 됩니다. 그 심지도 그러고 이걸 가져가서 세포에다가 생각으로 툭툭 심으면은 점점 작아지면 양자단으로 작아지면서 비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시천주하고 이 태을주 두 가지 이 빛이 우주 음악을 그냥 생각으로 또는 이렇게 그 소리를 내서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으로, 전공이 근본이고 리듬을 약간 넣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은 비폭발하는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어. 자, 꽃이 내려옵니다. 한번 눈 지그시 감고 생각 끊고 요 머리에다 원십자를 그리고 그러고서 딱 그 중심으로 두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꽃이 아주 펄펄 쏟아집니다. 겨울 한방눈처럼 쭉 쏟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자, 쑥 이렇게 자 집어넣어요. 수직으로. 집에 가서 이거를 몸에 아프면은 어디 피해가 나고 간이 안 좋아하면 거기다가 통으로, 큰 장부에 크게, 작은 장부는 작게, 여기 위 뒤에 있는 췌장 거기는 한 4분의 1 정도로 툭툭툭 한 서너 개 신고, 머리 뒤골 아프면은 또 어디 혈관이 안 좋으면 거기 자기가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집중해서 하루에 몇 번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밥 먹으면서, 샤워하면서, 뉴스 보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자, 이것은 수행을 하면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본체 꽃으로. 그래서 이 선정화가 7번 변해가지고 이 우주 율려와의 차원으로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천상에 이 우주에 빛이 그 절대 주권자로서 불교에서 미륵불이다, 도교 또는 공자님이 바로 구천궁궐에 상제님 계신 곳 대라천이다, 또는 예수 성자나 뭐 천상의 모든 신들을 내려보내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늘을 능소천이라고 그래. 말할 수 없는 조와 권능을 쓰는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이건 1만 년 전부터 그렇게 불러와. 능소천, 두 번째 도솔천, 세 번째가 이제 테라천인데, 자, 여기를 가면은 그 특별 궁전이 있어요. 신선 부처가 되는 조와 도통 빛을 받는, 꽃을 받는 유전자, 신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360도로 돌아서 몸을 비폭발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생각으로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야. 바로 우리들의 이 빛의 문명은 우주의 무한의 시간 공간을 그냥 생각으로 순간에 초월하는 거야. 이게 이제 동방의 바로 천상 과학, 바로 소프트 과학의 그런 그 신법 조화색이다. 자, 저 궁전으로 쑥 다 함께 생각으로, 생각 법신으로 들어가 앉으면은 우주 창조의 본체 태극의 빛 덩어리가, 공이, 구체가 나를 싹 멋지게 둘러싸요. 그럼 저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이탈하지 말고 하면 저 위에 율려화가 무궁무진하게 태풍처럼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럼 몸에 치유, 비폭발하는 거. 바닥에는 언총계용신이라고
우주의 그 빛의 파동, 그것이 이제 저 원천계용신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막 태풍처럼 들어온 다음에는 이 유전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양쪽에는 빛 허도깨비가 있어요. 그 허도깨비가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 몸이 이렇게 갱생이 된다, 이런 생각. 공간에는 우주 창조 본체에 이 태극의 광채가 아주 꽉 들어차 있어요. 이 태극 광채만 이렇게 내 몸에 태풍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하면은 산삼뿌리 한 10뿌리 먹은 것 같아. 1시간만 해보세요. 자, 저기는 한 번 저하고 들어갔으니까 자주 하루에 뭐 100번 1000번을 들어가도 좋고, 길 가면서 해도 좋고 말이야. 그 축맥 임동맥도 뚫어보시고.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오늘 오셨으니까 대한사랑에 몸담고 우리 역사문화 광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빛의 원류 삼신, 우주의 빛의 근원세계. 환단고에는 이 내용으로 꽉 찼습니다. 오한건국 최고라부터 뭐 우주의 빛의 삼신 삼망량이 조화신이 내려와서 나의 영원한 본래 마음 성, 그리고 영원한 나의 수명줄,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동력은 정이 됐다. 성명 정이거든. 불가에서는 신법 성밖에 안 닦아. 지금 옛날 500년 300년 뭐 그전만 해도 성명질이라고 그래서 성과 명을 닦아서 육아의 경전 주역의 건괴만 해도 성명이야. 건도 변화에 앞으로 우주의 건도 하늘이 바뀜에 모든 지구촌 인류의 각각의 그 성과 명이 바뀐다, 뒤집어진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그런 후천 개벽의 그런 이법을 가지고 주역도 전부 제대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여간 이 율령문명, 자, 율령문명 극치는 이 우주의 궁극으로 하면은 그 빛의 신성한 존재가 한 분인데, 빛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호칭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도 이거 천고 비밀이니까 공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50년 우리 잃어버린 역사문화 답사에 그런 그 절정에서 50년을 채우고 정식으로 천하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서 빛을 체험해서 빛꽃 인간이 돼서 진정한 대한의 인간으로 환국배달 조선 1만 년 문화 정통 그 빛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라.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우리 도전 답사를 해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지키다가 작년 올해부터 이제 이것을 공개를, 환단고기를 근거로 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우주의 그 궁극에는 이 태허, 궁극의 그 허한 경계에 빛이 존재로 계시는 분을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 태고로부터 허님이라고 그래서 허님이 계신다. 우주 궁극에는. 그래서 공경어로 태허령님이다. 거기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벌어져 나온 거야. 공간의 주신은 태성령님, 그리고 시간의 주신님은 태광령님이다. 광님이다 그랬어요 원래. 자, 지금부터 이 앞에서 내 몸의 앞에서 백광이, 우주 백광이 빛기둥으로 쏟아져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태어령님. 왼쪽에 붉은색으로 바로 이 태성령님의 붉은색 빛이 들어와요. 오른쪽에서 시간의 그 신성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여기서 태광령님의 빛기둥이 들어옵니다. 세 개의 빛기둥이 가슴에 들어와서 여의주가 생기는데 이것을 삼태극망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 수명줄을 강화하는 거니까 이걸 탁 빼면은 집에 가서 조금 강화 수행을 몇 분, 3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시고 이걸 딱 빼면 셋으로 나눠져 가지고 우주 국한 무한의 경계까지 가서 하나가 돼 버려요. 하나가 돼서 거기서 내 몸을 빛을 채워 가지고 들어오면은 수명줄이 강화되고 정신, 몸 이것이 단단해지면서 야, 내가 면역력도 강화되고 이 환단고에서 말하는 우리의 그 본래 빛이 문명 빛의 인간, 이 대한의 인간, 광명 인간의 그런 그 원류를 내가 오늘 전수받았다. 자, 빛이 들어옵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앞쪽에서 바로 우주의 그 빛의 원류 세계에서 백광이 쭉 이렇게 쏟아져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왼쪽에서 붉은색 이 절대 순수 공간의 그 빛이 망량님이, 오른쪽에서 시간의 그 주신이 파란색이, 그렇게 해서 태극의 양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앞에 백광은 무국의 양식으로. 그래서 우주의 영원한 존재의 근본 이치 본체원으로 무국과 태극의 그 조화 공간의 빛이 들어와서 합일이 되면서
내가 진정한 우주의 빛의 원류인 근원인 모체인 바로 삼신망량님의 그 빛과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게 이 명단에 있는 건데, 사람이 선천수명줄이 이렇게 그 은빛 줄처럼 여기에 감겨 있어요. 그게 흔들흔들하면서 끊어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명줄을 강화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노익장이지만은 7, 80, 90이 됐지만은 내가 100세를 넘게 젊은 놈처럼 20처럼 산다.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대한사랑을 하시면서 1만 년의 우리의 그 정통 대광명 무병장수 그 선법을 앞으로 전수받아서 한번 그 영성문화의 근원까지 돌파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안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간단하지만 끝내겠습니다. In the universe, a radiant light. The flower passed from Mago's embrace. In the heart of one Gog, it blooms again, reaching out to all humankind. Mystic light, the breath of life.